박진호는 올해 59, 중견 부품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과장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회사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고 정년을 앞둔 사람들부터 서서히 자리를 비우는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크게 욕심을 부리기보다 남은 시간 무탈하게 버티고 퇴직금으로 아내와 작은 전원주택이나 마련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영은 57,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며 조용히 가게를 보태는 사람이었고 결혼한 지 30년 동안 큰 싸움 없이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집은 늘 단정했고 서영은 말수는 적어도 남편을 챙기는데 빠짐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일하는 부서는 오랫동안 김도연 부장이 이끌어왔습니다. 도연은 일할 때는 냉정하고 기준이 까다로웠지만 사적인 영역에는 잘 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술자리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식이 잡히면 늘 나는 술 체질이 아니니 다들 적당히 하고 들어가요라고 잘라 말했고 본인도 딱 밥만 먹고 먼저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직원들이 부장님은 대체 스트레스 풀이를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진호도 그 점이 편했습니다. 억지 술자리 없이 조용히 일만 하면 되는 상사라서 진호에겐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심상치 않은 하루였습니다. 월말 실적 회의에서 진호의 팀이 지적을 여러 번 받았고 도연은 회의실에서 진호를 따로 불러앉혔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누적된 부분이 많아요. 진호는 숨을 삼키며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도연의 얼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음 주 인사평가 전에 꼭 잡아주세요. 이번엔 나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진호는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퇴근길 진호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대형마트에 들러 간단한 장을 봤습니다. 서영이 요즘 갑자기 위가 불편하다고 해서 속에 부담 없는 죽 재료를 사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나 먼저 먹을게요. 문화센터에서 끝나고 친구랑 잠깐 밥 먹고 올 것 같아요. 진호는 그래, 천천히 와. 몸은 괜찮고? 라고 물었고 서영은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진호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요즘 서영이 답답해 보여서 밖에서 바람이라도 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진호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서류를 펼쳐놓고 일 정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지적받은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이 훌쩍 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평소보다 조금 들뜬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호가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묻자 서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문화센터 친구랑 밥 먹었지 뭐. 근처에서 새로 생긴 집이라 맛도 괜찮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그래. 당신 잘 먹고 다녀왔으면 됐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영이 겉옷을 벗어 걸며 종이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는 순간 봉투 안에서 영수증이 살짝 비쳤습니다. 진호는 무심코 그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습관처럼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서영이 맛있었다는 말을 하니 어떤 집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영수증 상단에는 식당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청담정 한우구이라는 고급 한우 전문점. 진호가
회사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나 몇 번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친구와 간단히 밥을 먹기엔 가격대가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영수증을 더 내려 읽는 순간 진호의 시선이 한 줄에 꽂혔습니다. 결제 시간 1912, 그리고 결제 카드 이름 옆에 찍힌 작은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글자를 읽자마자 손끝이 식어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23만 원대, 메뉴는 한우 특수 부위와 와인, 그리고 디저트까지 포함된 구성으로 보였습니다. 진호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영이 식탁 쪽으로 돌아오자 진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서영 씨, 오늘 어디서 먹었다고 했지? 서영은 아까 말했잖아요. 센터 친구랑 근처 새 집에서요라고 답했는데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영수증을 들어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청담정이네. 여기 꽤 비싼 데잖아. 서영은 순간 말이 막히더니 그게 친구가 거기 가보고 싶다 해서 그냥 아는 사람이 예약해줬나 봐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진호는 바로 묻고 싶었습니다. 왜 카드 이름이 김도연 부장인지, 왜 술을 싫어해, 회식도 피하던 사람이 아내와 단둘이 고급 한우집에 갔는지, 왜 아내는 친구와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만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와 가정을 지키려 버텨온 사람답게 당장 폭발하기보다 상황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서영은 내가 너무 늦었죠? 당신 피곤할 텐데 먼저 자요라고 말을 돌렸고 씻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회의실에서 자신을 차갑게 몰아붙이던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방금 전 서영의 짧은 망설임이 겹쳐졌습니다. 도연은 술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와인까지 곁들인 한우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을까? 진호는 이 영수증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오가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는 손바닥에서 종이가 살짝 구겨지며 소리가 났고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보이지 않던 조각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 채로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 뒤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서영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박진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종이를 펼렀다 접었다 하며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영수증에 찍혀있는 김도연이라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까 고민했지만 서영은 씻고 나오자마자 나 너무 피곤해요라고 말하며 빠르게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틈 자체가 없었습니다. 진호는 더 얘기하자고 붙잡았다가 혹시라도 싸움으로 번질까 걱정되어 조용히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영의 흔들리는 눈빛, 영수증의 이름, 그리고 회의실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던 도연의 표정이 계속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서영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여보, 더 먹어요라며 챙기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키고 싶은 비밀을 감추느라 단단히 만들어 놓은 얼굴 같았습니다. 진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으며 어제 그 식당 맛있었대?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젓가락을 잠깐 멈추더니 응, 뭐 괜찮았어요. 그냥 친구가 고른다니까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말이 이어지지 않았고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영의 말과 행동에서 숨기고 있다는 기운이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출근길, 그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수증 속 결제 시각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서영이 친구와 밥을 먹었다는 말은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비싼 식당에서 그리고 왜 김도연 부장이 계산을 했는지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혹시 착오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해보았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다. 우연일 리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월초 보고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도연 부장이 다른 팀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호는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하려 했지만 그 순간 마음이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힘겨워졌습니다. 도연은 진호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언제나처럼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제 그 표정을 예전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제 저녁 정말 당신이 내 아내와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그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전 내내 진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회사 단톡방에 직원들이 회식 장소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부서 내에서 다음 주에 간단한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도연 부장은 자리만 잡아주고 난 밥만 먹고 먼저 가겠다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도연이 직접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장소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대로 예약하죠. 진호는 이 한 문장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술자리를 싫어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혹시 어제 갔던 그 식당처럼 자신이 모르는 다른 자리에도 늘 다니고 있었던 건지, 그동안 도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이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는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 어제 자료 마무리 잘하셨어요? 진호는 미소를 억지로 만들며 네, 다시 정리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도연은 잠시 진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요즘 힘드시죠? 곧 평가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다정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오히려 진호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영수증 속에서 본 이름이 떠오르며 도연의 친절이 낯설고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걸까? 왜 내 아내 이름이 있는 그 종이에 당신 이름이 찍혀 있었던 걸까? 도연의 손이 어깨에서 떨어지는 순간 진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진호는 점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서류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회사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한꺼번에 밀려왔고 심장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하고 무너져 보였습니다. 그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서영을 한 번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한 번도 남편을 속이지 않은 아내가 이번만큼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분명히 맞춰질 것입니다. 문제는 맞춰지고 난 뒤의 그림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니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진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어지러운 생각들을 더 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계속 영수증을 손바닥 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형태를 유지한 채 진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단 세 글자가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론을 향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 아내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의심이 이제 거의 확신으로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진호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진호가 들어오자 서영은 여보, 피곤했죠? 밥 먹을래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서영의 검고 단정한 머리카락, 규칙적으로 정리된 손놀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쉬고 싶어. 당신은 지금 뭐 보나? 서영은 TV 화면을 가리키며 그냥 다큐멘터리요. 별 재미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영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영이 혹시 마음속의 불편함을 읽어낼까봐 혹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의심을 들켜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리모컨을 가볍게 굴리며 한 번씩 진호 쪽으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눈길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진호는 침묵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어제 어디서 먹었다고 했지? 서영은 짧게 웃으며 문화센터 친구랑 근처에서요라고 반복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진호는 결국 문제의 영수증을 서영에게 다시 꺼냈습니다. 서영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김도연 부장이라고 찍혀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싶어. 서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친구가 예약한 자리였고 도연 부장이 잠깐 들러서 계산만 해준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그 말은 완벽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직장 상사가 잠깐 들러서 계산을 해주는지, 왜 하필 그 식당인지, 왜 아내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
진호는 서영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는 캘 수 없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괜찮다면 된 거지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영수증이 가진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문제를 직감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한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관계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장이 조여들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서영이 보지 못하게 등을 돌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호는 결국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히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도연의 일정을 확인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회식 시간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평소와 다르게 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서영의 문화센터 일정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일정이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피해서 만들어낸 시간인지 그의 머릿속에는 빠르게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은 분명히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잠들기 전 진호는 서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말고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 평온함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자마자 다시 떠버렸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은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그 충격이 어떤 형태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조각은 맞춰졌습니다. 다음 조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는 무겁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 기록이 찍히기도 전 부서 서버에 접속해 최근 회식 내역과 예약 장소 리스트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부장은 회식 장소를 직접 고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유난히 여러 식당들과 통화를 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바로 어제 서영이 다녀온 청담정 한우구이였습니다. 최근 예약 내역에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기록이 정확히 2번 찍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스크롤을 멈추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정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확인하기 위해 담당 비서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예약 내역 정리한 거 있나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 파일을 넘겨주었습니다. 진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자별로 정리된 예약 목록이 있었고 어제 날짜 옆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청담정, 2명 예약. 이유는 업무 협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업무 협의라면 회사 사람 중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아내 서영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전 업무 회의 시간, 도연 부장이 들어오자 진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를 살피며 침착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아내와 식사하고 온 사람의 얼굴이 저런 걸까? 진호는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특히 회의 중간에 도연이 서류를 넘기다 잠시 멈춘 순간 손목 아래로 보인 시계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고급 시계로 서영이 몇 년 전 남편 생일 때 선물해줬던 모델과 매우 비슷한 브랜드였습니다. 비슷한 종류는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진호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가까웠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을 세게 때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진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잠시 몸을 굽히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제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영의 강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수업 종료 시간이 18시 40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작 시간은 영수증 상 19시 12분이었습니다. 서영이 센터에서 식당까지 이동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려면 보통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이때 진호는 서영이 친구랑 먹었다고 했던 말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도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은 식당으로 향했지만 진호는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서영이 문화센터에서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센터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수업 중 찍은 자료 사진들. 하지만 그중 어디에도 도연 부장과 함께 있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진호는 오히려 그 당연함 속에서 이상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는데 영수증 하나가 두 사람을 한 공간으로 묶어버린 것인지. 그는 사진을 넘기다 한 장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센터에서 진행된 공개 수업에서 서영이 발표하는 장면이었는데 사진 속 서영 뒤편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찍힌 사진이라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격과 서 있는 습관은 도연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마 작년부터? 그는 사진을 확대해 보며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실루엣이 주는 느낌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을 저장하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여러 조각의 퍼즐이 비슷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지날수록 진호는 점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도연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도연은 생각보다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박 과장님. 무슨 일입니까? 진호는 손에 힘을 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호는 영수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도연의 표정에는 잠시 놀람이 스쳤습니다. 진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이날 누구랑 식사하셨습니까? 도연은 눈을 한번 깜빡였고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인정이거나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상사의 입에서 나온 말치곤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제 아내와 무슨 관계입니까?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박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군요. 그 순간 진호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연의 말투에서는 단순한 불륜이나 감정적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깊고 복잡한 이유가 감춰져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까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며 서류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만 흘러갔습니다. 박진호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앉은 김도연 부장은 평소에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박 과장님,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나도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진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부장님, 제가 듣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제 아내와 어떤 사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진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말투는 부정이라기보다 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그 답변에서 전혀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이 고급 식당에서 단둘이 저녁을 먹습니까? 왜 당신 카드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왜 제 아내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도연은 양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깍지 낀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님, 사실은 서영 씨가 저에게 따로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 문제 말입니다. 과장님 건강이요. 진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건강이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도연은 진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어지러워 하셨잖아요. 회의에서 몇 번이나 구토 증세도 보였고요. 그걸 서영 씨가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티를 안 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분명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져 자주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영은 그 작은 변화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장과 따로 만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부장님과 상의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나 사실 예전에 심장 관련해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업무 중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상태가 혹시 내 경우와 비슷한 게 아닌지 조언을 구한 겁니다. 진호의 머릿속이 잠시 새하얘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청담정에서 만난 건 병원 검진 함께 가자고 설득하던 자리였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과장님 검사 일정 잡으려고 했죠. 서영 씨가 많이 불안해하더군요. 그 말에는 분명 진심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둘이서만 합니까? 부장님은 제 상사고 제 아내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모르십니까? 도연은 입술을 세게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을 안 들을까봐 그랬답니다. 병원 가자는 얘기만 꺼내면 화내고 넘길까봐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진호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서영이 건강검진 한 번 더 받아봐요라고 말했을 때 괜찮다니까 괜히 돈만 쓰지 말라며 무심하게 넘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영은 잠시 말없이 진호를 바라봤고 결국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제 검사 일정은 잡히긴 한 겁니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다음 주로 예약 잡아놨습니다. 서영 씨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분노, 안도, 혼란,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아내가 그만큼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는 힘없이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서영 씨는 과장님을 잃을까봐 무서워하더군요. 그 말은 진호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의심과 분노, 서영의 흔들리는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떨렸습니다. 서영 씨가 걱정했던 건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과장님, 혹시 집안에서 최근에 이상한 소리나 움직임 같은 거 느끼신 적 없습니까? 진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의심은 풀려가는 듯 했지만 새로운 불안감이 덮쳐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서영 씨가 누군가 과장님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더 큰 퍼즐 조각이 나타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길 박진호는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도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 울렸습니다. 누군가 과장님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나 과장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농담이나 과장된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술이 굳어 있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진호는 걸음을 옮기며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2달 전 늦은 밤,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부엌 쪽에서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진호는 쥐라도 들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날 밤 평소보다 유난히 예민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창문 다 잠갔어요? 라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갔지, 무슨 소릴 그렇게 해라며 귀찮아했지만 서영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혼자 겁이 많은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서랍장이 벌어진 채 아침을 맞은 날이 있었습니다. 잠결에 서영이 서랍을 뒤지다가 제대로 닫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내가 열어둔 게 아닌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진호는 그저 건망증 정도로 여기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 밖에도 TV 채널이 바뀌어 있거나 현관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종이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진호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우리 집을? 그는 이 생각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도연의 말투는 결코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들이 노란빛을 뿜으며 길을 밝히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따뜻한 불빛조차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서영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모습이었지만 진호에게는 이 조용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서 뭐 이상한 일 없었어? 서영은 책에서 눈을 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이 집에 누가 드나든 것 같다고 했다면서. 서영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분명하게 굳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천천히 내려놓고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얘기 들으셨군요. 사실은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괜히 불안하게 할까 봐도 그렇고.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잠시 긴 침묵이 흐른 뒤 서영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였어요. 밤마다 이상하게 누군가 집 앞에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현관 근처에서 작은 소리도 몇 번 들렸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현관 카메라 화면이 잠시 멈춘 적도 있었어요. 진호는 서서히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서영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회사 일도 힘들어 보이는데 괜히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얘기하면 귀찮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 말에 진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혹시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하고 생각하다가 당신 회사에 심장 수술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도연 부장님께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건강 문제도 걱정됐고 혹시 누가 우리 집 근처를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진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설명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둘이 만난 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지인 중에 보안 쪽 일을 하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상담 연결해 주려고 그래서 그날 저녁 만난 거예요. 진호의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의심과 오해의 그림자 아래 묻혀있던 또 다른 조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서영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보, 사실 더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진호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주 밤 집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둘밖에 없는 시간에요. 그 순간 진호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맞추려고 했던 퍼즐은 단순한 부정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위험한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서영의 말은 방금 전까지 겪은 모든 충격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번져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듯했고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들은 거야? 서영은 손을 꼭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어요. 당신이 잠든 뒤였죠.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 쪽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 누군가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집안의 구조가 만들어낸 울림도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을 돌아보니 당신은 분명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진호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으로 허벅지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왜 말을 안 했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잖아. 서영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더 걱정시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기도 했어요. 우리 둘만 사는 집인데 설마 누구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는데 점점 확신이 들어서요. 진호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몇 주 전에 현관문 앞에 떨어져 있던 이상한 검은 먼지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엔 신발 바닥에 묻은 것이 떨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치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먼지의 양은 이상하게 많았고 신발과는 전혀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말했어요. 당신이 예전에 겪었던 건강 문제와 함께 혹시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요. 진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숨긴 식사, 도연이 보안 전문가와 연결하려 했던 이유, 서영의 불안.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집이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호는 몸을 바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나 도어락, 로그 같은 걸 확인해 본 적 있어?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연 부장님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분 지인이 보안 관련 일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몰래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싫었으니까. 식당에서 따로 설명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했어요. 진호는 더 이상 말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자신 몰래 움직인 이유도 도연이 개입한 이유도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를 지키기 위해. 그러나 그 순간 서영이 갑자기 불안에 떨리는 표정으로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호의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진호의 손을 세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침대 쪽을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몸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진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정녕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옆에 누군가 더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얗고 희미했는데 분명히 사람 형체였어요. 진호의 등골은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침대, 가지런히 걸려있는 옷, 늘 정돈된 방. 그러나 진호의 머릿속은 이미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오해가 아니라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작고 날카로운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영이 입을 막았고 진호는 무의식적으로 소리 쪽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단순히 빠르게 뛰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들린 작은 딱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이 지나가거나 집이 자연스럽게 삐걱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의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숨을 들이마신 채 천장을 바라보며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갑자기 한기가 내려앉은 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영은 진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하지만 진호는 천천히 서영의 손을 놓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대로는 못 버티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천장과 벽의 경계를 살폈습니다. 천장은 낮고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얇은 벽과 배관이 얽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의 마찰음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천장 안쪽에서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진호는 목 뒤가 서늘해지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은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진짜 우리 집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도 지금 나와서 확인해야 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는 발을 옮겨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천장 점검구는 주방 상단, 싱크대 위쪽 좁은 천장 패널 안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그만 사각형의 문이었지만 오늘은 그 조그만 문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갖게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작은 발판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천장 점검구의 모서리를 밀었습니다. 패널은 약간 헐거워진 듯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천장 안쪽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작은 물건이 미끄러져 내려온 것처럼. 서영은 비명을 질렀고 진호는 전신이 굳었습니다. 그는 손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패널을 밀어 열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툭 떨어지며 그의 어깨와 머리 위로 흩어졌습니다. 진호는 손전등을 들어 천장 속을 비추었습니다. 좁고 검은 공간,
간신히 사람이 기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선반처럼 이어진 구조물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진호는 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작은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천장 내부에 조그맣고 정교하게 붙어 있는 초소형 렌즈. 진호의 숨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멎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누가 우리를 촬영하고 있었어. 서영은 무릎을 꿇을 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집안에서 누가 움직이는 것 같고,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진호는 천장 쪽을 다시 비추었습니다. 카메라 주변에는 작은 발자국처럼 보이는 먼지 자국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이곳을 이용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신이 떨렸습니다. 도연 부장이 말한 그 보안 전문가, 그 사람이 확인했었나? 그때였습니다. 부엌 창문 쪽에서 지잉하는 아주 작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진호는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린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김도연 부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진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부장님, 지금 집 안에서. 그러나 도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숨을 급히 몰아쉬는 긴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과장님, 빨리 집에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 집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진호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장 속에서 쿵하고 크게 울리는 소리가 단단히 울렸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분명하게 천장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